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똑똑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로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박용길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딸 민정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병실 문 밖에서는 보더콜리와 진돗개를 닮은 중간 크기의 개가 안절부절 못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개를 말리려 하지만 문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개의 눈빛은 사람보다 더 애타게 보입니다. 선생님, 정말 이 개가 119에 신고한 거나 다름없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병원 간호사가 민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전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20년도 더 된 오래된 아파트 15층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볕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박용길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지만 식탁 위에는 먹다만 약들이 널브러져 있고 같은 뉴스를 2번이나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정이. 어제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당연하지, 네가 너무 걱정이 많아. 너도 이제 곧 40인데 잔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 제가 40이요? 저 이제 52예요.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케이크도 사주셨는데. 뭐라고? 52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생일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왔잖니. 아버지, 그건 3년 전 일이에요. 아버지 손자 민수는 대학생이고 손녀 지은이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어제는 아버지 약 때문에 병원 처방전 갖다 드린다고 갔었고요. 박용길 할아버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약병들이 제멋대로 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던가? 아, 맞다. 처방전.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아버지,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집에 잠깐 들를게요. 몇 시간 후 민정이 도착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동장이 들려 있고 그 안에서는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털을 가진 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박용길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낼 똑똑이에요. 보더콜리랑 진돗개 믹스견인데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아이예요. 3년 됐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개를 키우겠다고 했어? 민정은 조심스럽게 이동장에서 개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똑똑이는 주변을 살피다가 용길 할아버지 발치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버지 상태가 많이 걱정돼요. 지난번에는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셔서 이웃 할머니가 냄새가 이상하다고 연락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시장 갔다가 길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 온 적도 있고, 아이고, 민정아, 그건 그냥 잠깐 헷갈린 거야.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똑똑이를 데려온 거예요. 요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대요. 용길 할아버지는 치매라는 단어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아버지. 예방 차원이에요. 제가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똑똑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똑똑이는 마치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용길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핥습니다.
차가운 코가 손에 닿자 용길 할아버지는 놀라 손을 뺍니다. 난 평생 개 같은 건 키워본 적 없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에도 바빴는데 이제 와서 개를 키우라고?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민정의 눈에 슬픔이 스칩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찬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보호소에서도 특별히 영리하다고 했어요. 용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교과서들을 바라봅니다. 35년간 수학교사로 일했던 그는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그 질서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맡아보마. 그 이후에는 도로 데려가. 민정은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개 사료와 물그릇, 장난감 몇 개를 꺼내놓습니다. 이건 똑똑이 사료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줘야 해요. 그리고 산책은 하루에 최소 1번은 해줘야 하고요. 용길 할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듭니다.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학생들 가르쳤는데 개 하나 못 돌보겠어? 민정이 떠난 후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는 서로를 경계하듯 거실에서 대치합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똑똑이는 구석에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봅니다. 나를 뭘 그렇게 쳐다보냐?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우리 둘 다 원치 않는 상황이 된 거야. 똑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여 용길 할아버지는 미소를 참습니다. 저녁이 되어 용길 할아버지는 민정이 알려준 대로 사료를 그릇에 담아 똑똑이 앞에 놓아줍니다. 그러나 똑똑이는 먹지 않고 용길 할아버지를 쳐다볼 뿐입니다. 왜 안 먹어? 배고프지 않아?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갑니다. 전기포트에 라면을 끓이는 동안 똑똑이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닙니다. 참 귀찮게 구는구나. 라면을 식탁에 놓고 앉자 똑똑이도 식탁 근처에 앉습니다. 용길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기 시작하자 똑똑이도 자신의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녀석이군. 나랑 같이 먹고 싶었던 거야?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 용길 할아버지는 침실로 향합니다. 그는 똑똑이를 거실에 두고 문을 닫으려 합니다. 너는 여기서 자. 침실에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나 문을 닫는 순간 똑똑이가 슬픈 눈으로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용길 할아버지는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알았어. 오늘 하루만이야. 똑똑이는 기쁘게 침실로 들어와 침대 옆 바닥에 눕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불을 끄고 누웠지요. 어둠 속에서 똑똑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외로웠나 보구나. 뭐 나도 마찬가지야. 용길 할아버지는 문득 공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자는 사물을 사랑한다. 동물에게도 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리라.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따뜻함을 느끼며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용길 할아버지는 얼굴을 함는 느낌에 눈을 뜹니다. 똑똑이가 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봐, 그만해. 아직 일어날 시간도 안 됐어. 하지만 똑똑이는 계속해서 그를 깨우려 합니다. 마지못해 일어난 용길 할아버지는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젯밤에 전기포트 스위치를 안 껐구나.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의 플러그를 뽑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포트 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네가
날 깨운 거야? 똑똑이는 꼬리를 흔들며 용길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똑똑하구나. 네 이름값을 하는군. 그날부터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를 조금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고 밥도 정성껏 챙겨주며 가끔은 이야기도 나눕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단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지. 똑똑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약 복용 시간이 되자 용길 할아버지는 약통을 찾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 안을 헤매고 있는데 똑똑이가 침실로 들어가더니 곧 약통을 물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있었지? 참 대단한 녀석이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민정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똑똑이랑 지내는 건 괜찮으세요?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 녀석이 정말 똑똑해. 어제는 내가 약 먹는 것도 잊지 않게 알려주더라고.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좀 더 같이 지내보실래요? 그래도 좋겠구나. 나보다 이 녀석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마치 선생님과 제자 같은 관계가 됐어. 민정은 기뻐하며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용길 할아버지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가끔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 내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공자께서 말씀하셨지. 인자인의 물, 지자인의 물이라고.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자는 사물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겠어. 진정한 인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이는 마치 이 말을 이해한 듯 용길 할아버지의 발치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용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똑똑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 녀석, 우리 집 똑똑이.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춥니다. 새로운 동반자를 얻은 용길 할아버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달 후,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박용길 할아버지의 아파트. 에어컨 바람이 거실을 시원하게 하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똑똑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2달 사이 이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뭐가 올랐대.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그대로고. 용길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넘깁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팔순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 아래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치매 환자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치매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최근 들어 더 자주 물건을 두고 온 곳을 잊어버리고 익숙한 길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방금 본 내용을 잊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똑똑이가 고개를 들고 용길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문득 오늘 아침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약통을 살펴보지만 약을 먹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용길 할아버지가 고민하고 있을 때 똑똑이가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아침 약이 담긴 약통을 물고 돌아옵니다. 약통의 뚜껑은 닫혀 있고 안에는 오늘 먹어야 할 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먹지 않았구나. 고맙다, 똑똑아. 용길 할아버지는 물을 한 잔 따라
약을 삼킵니다. 똑똑이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듯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듭니다. 너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가 약 먹는 시간을 알지? 그날 오후 민정이 방문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주말마다 들르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나야 늘 똑같지. 그래도 이 녀석이랑 잘 지내고 있어. 민정은 아버지의 약 복용표를 확인합니다. 그녀가 만든 표에는 매일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약 드시고 체크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지. 깜빡했네. 괜찮아요. 하지만 약은 꼭 제 시간에 드셔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졌대요. 용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쉽니다. 늙으면 온통 약으로 연명하는구먼. 아버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인지기능 검사 예약했어요. 기억력 검사요. 뭐, 왜 그런 걸 예약해?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아버지가 가끔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약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난 멀쩡해. 가끔 깜빡하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용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똑똑이가 놀라 귀를 쫑긋 세웁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고요.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도 있대요. 그래, 알았다. 네가 가자면 가야지. 저녁 시간 민정이 떠난 후 용길 할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래된 습관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립니다. 그러나 전화벨이 울리자 부엌을 떠나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아까 제가 놓고 간 약 봤어요? 따로 챙겨놓은 거요. 아, 그거 못 봤는데. 어디 뒀니? 통화가 길어지면서 용길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냄비에 물이 점점 졸아들고 타는 냄새가 아파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똑똑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짖으며 부엌 쪽으로 달려갑니다. 야, 왜 그래? 조용히 해. 용길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똑똑이를 쫓아갑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타는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된장찌개를 깜빡했네. 급히 가스레인지를 끄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냄비 바닥에 된장은 새까맣게 탔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똑똑아, 내가 또 날 구했구나. 용길 할아버지는 쪼그려 앉아 똑똑이를 껴안습니다. 전화기에서 민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니, 괜찮아. 그냥 된장찌개가 조금 탔을 뿐이야. 똑똑이가 알려줬어. 전화를 끊은 후 용길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의 인지기능 검사. 의사는 용길 할아버지와 민정에게 결과를 설명합니다. 박용길님은 경도 인지장애와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경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크게 지장 없이 하실 수 있지만 기억력 감퇴와 주의력 저하가 보입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약은 없습니다만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운동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요양시설도 고려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용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버지 돌봐드릴 수 있어요. 안 돼. 너희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요양시설은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절대 안 돼. 용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난 아직 멀쩡해. 우리 어머니처럼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아. 민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용길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민정의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그때 면회를 가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했습니다. 집에 똑똑이가 있잖아. 그 녀석이 날 잘 돌봐줄 거야.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똑똑이가 반갑게 달려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입니다. 이 녀석, 날 기다렸구나.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잠든 후 그녀는 거실에 앉아 똑똑이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똑똑아,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 나도 최선을 다할게. 똑똑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민정의 손을 합습니다. 민정이 집에 돌아간 후 용길 할아버지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했고 민정이 가스레인지 타이머와 현관문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용길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려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지만 어디가 화장실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밖에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엽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파자마 차림으로 아파트 복도로 발을 내딛고 똑똑이가 깨어나 주인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급히 따라 나서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똑똑이는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성큼성큼 내려갔어요.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 용길 할아버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헤매고 말았습니다. 여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파자마 차림의 그는 곧 추위를 느꼈고 더욱 혼란스러워지며 그는 단지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더라? 똑똑이는 필사적으로 주인의 냄새를 쫓아 달립니다. 마침내 단지 밖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용길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똑똑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용길 할아버지는 반가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외칩니다. 똑똑이는 용길 할아버지의 파자마를 물고 집 방향으로 이끕니다. 집에 돌아가자는 거니? 그래, 맞아. 집에 가야지. 똑똑이의 인도로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용길 할아버지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합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똑똑이는 초인종을 향해 뛰어올라 발로 누릅니다.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용길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아, 산책 좀 나갔다 왔네요. 파자마 차림으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갔어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게요. 할머니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비상연락망으로 전화합니다. 얼마 후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이고, 이 밤에 어딜 나가신 거예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박 선생님. 그럴게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용길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똑똑아, 난 어떻게 될까? 똑똑이는 용길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위로하듯 눈을 바라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셨지. 무의자연이라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거야. 하지만 쉽지 않구나. 다음 날 아침 용길 할아버지는 딸에게 전화합니다. 민정아, 나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한 그 요양시설 한번 알아봐 줄래? 민정은 놀랍니다. 정말이세요? 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젯밤에 내가 밖으로 나갔어. 집을 못 찾고 헤맸지. 똑똑이가 없었다면.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네가 걱정할까 봐.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 나 혼자 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구나. 침묵이 흐르다가 민정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요양시설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노인복지주택이 새로 생겼대요. 그곳은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래요. 게다가 반려동물도 키울 수 있대요. 정말? 그럼 똑똑이도 같이 있을 수 있겠네? 네, 아버지.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요. 매일 뵐 수 있어요. 용길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스칩니다. 그래, 그거 좋겠구나. 알아봐 줄래? 전화를 끊은 후 용길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봅니다. 똑똑이가 그의 곁에 다가와 섭니다. 똑똑아, 우리 곧 새 집으로 이사 갈지도 모르겠다. 거기서도 너랑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기억은 점점 흐려지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날 많이 도와줘야 할 거야. 우리 집 똑똑이. 바깥 세상의 불안함과 달리 똑똑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그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4개월 후 두꺼운 겨울 이불이 침대 위에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하얀 눈송이가 내립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지만 용길 할아버지의 새 집은 따뜻합니다. 노인복지주택 3층 25호.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가 새 보금자리로 삼은 이곳은 아담하지만 깔끔한 공간입니다. 거실과 주방, 침실, 화장실이 있는 원룸 형태의 구조로 노인을 위한 안전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똑똑아, 오늘 아침은 좀 어때? 눈이 많이 왔구나. 용길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복지주택 앞 작은 공원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똑똑이는 창가에 발을 올리고 함께 바깥을 구경합니다. 오늘은 산책하기 좀 추울 것 같은데. 벽에 걸린 달력에는 누군가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의사 선생님 방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정이 아버지의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불을 켜는 대신 전자레인지에 준비된 도시락을 데웁니다. 복지주택에서는 안전을 위해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인덕션과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똑똑아, 너도 밥 먹자.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의 사료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통을 꺼내 약을 꺼냅니다. 요즘 들어 약의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뿐만 아니라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약이었지? 용길 할아버지는 약통들을 혼란스럽게 바라봅니다. 민정이 요일별로 구분해 놓은 약통에서 오늘 월요일이라고 표시된 칸을 찾아 열어봅니다. 하지만
오늘이 월요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똑똑이가 다가와 냉장고 문에 붙은 달력을 향해 짖습니다.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수요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고맙다, 똑똑아. 용길 할아버지는 수요일 칸에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방안을 정리합니다. 요즘 들어 자신이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정이 작은 메모장을 여러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텔레비전 끄기, 문 잠그기, 약 먹기 등의 간단한 리마인더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메모장의 용도마저 잊어버리기도 했지요.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고 복지주택 관리인 김 씨가 정기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난방 점검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김 씨는 방 안의 난방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똑똑이는 경계하는 듯 김 씨를 지켜보지만 이미 여러 번 만난 사이라 곧 편안해집니다. 요즘 어떠세요? 적응 잘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난방이 잘 되니까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빙판길이라 미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용길 할아버지는 창밖의 눈을 다시 바라봅니다. 문득 옛날 학교에서 학생들과 눈싸움을 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선명하지만 방금 전에 김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똑똑아, 밖에 나가볼까? 똑똑이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합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옷장에서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고 똑똑이의 목줄을 준비합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메모를 확인합니다. 외출 시 열쇠, 전화기 챙기기. 하지만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이가 침실로 달려가 침대 옆 테이블을 향해 짖습니다. 그곳에 전화기가 충전 중입니다. 아, 거기 있었구나.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에는 다른 노인들도 몇몇 보이고 모두 용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 주택에 온 지 4개월 만에 이미 여러 이웃과 안면을 텄죠. 박 선생님, 오늘 눈이 많이 왔네요. 옆집 할머니가 말합니다. 네, 그러게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밖으로 나가니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닥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잠시 걷다가 용길 할아버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똑똑이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눈을 즐깁니다. 참 좋구나, 똑똑아. 너는 아무 걱정 없이. 용길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다가 문득 슬픔이 밀려옵니다.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정이의 얼굴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이대로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흐릅니다. 똑똑이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용길 할아버지의 무릎에 앞발을 올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핥아 눈물을 닦아줍니다. 고마워, 똑똑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정입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방금 복지주택에 전화했더니 외출하셨다고 그래서요. 아, 나 공원에 잠깐 나와 있어. 눈 구경하러. 너무 추운데 곧 의사 선생님 오실 시간인 거 아세요? 의사? 네, 오늘 3시에 방문 진료 있으시잖아요. 제가 달력에 표시해놨어요. 아, 그랬지. 아버지, 빨리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용길 할아버지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집이 어느 쪽이었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 그는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합니다. 똑똑이는 금방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달려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듯 짖습니다. 저쪽이라고? 확실해?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다행히 똑똑이는 정확히 복지주택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보입니다. 역시 네가 더 똑똑하구나. 집에 돌아온 용길 할아버지는 온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된 탓인지 몸이 떨려옵니다. 난방을 더 강하게 틀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춥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 의사가 방문했지요. 용길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고 똑똑이는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네요. 의사는 용길 할아버지의 체온을 재봅니다. 열이 있으시네요. 37.5도. 독감 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찬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세요. 의사는 상태를 점검하고 약을 처방한 후 떠납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점점 더 아픔을 느낍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약을 먹으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물을 엎치고 맙니다. 이런. 그는 다시 자리에 눕고 똑똑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밖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용길 할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저녁 8시 민정이 퇴근 후 들르기로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심한 두통과 함께 가슴이 조여옵니다. 가슴이.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이 심장 발작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전화기를 찾으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똑똑이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주인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지주택의 현관문은 안에서는 손잡이만 돌리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똑이는 입으로 손잡이를 물고 온 힘을 다해 돌렸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립니다. 복도로 나온 똑똑이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집 문으로 달려가 문을 핥히며 짖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결국 문이 열립니다. 이게 뭐야? 박 선생님 걔 아니야? 옆집 할머니는 똑똑이가 자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똑똑이의 인도로 용길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자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구급차 빨리 와주세요. 똑똑이는 주인 옆에 누워 온기를 나눠주려는 듯 몸을 밀착시킵니다. 용길 할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부비며 계속 의식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용길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고 이동식 침대에 옮길 때도 똑똑이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 개가 주인을 구했네요. 정말 놀라워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똑똑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걔는 어떻게 해요?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걔는 제가 돌볼게요. 그리고 딸에게 연락할게요. 똑똑이는 주인이 구급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애타게 지켜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용길 할아버지는 즉시 심장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시작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민정은 병원으로 달려와 아버지 곁을 지켰고 의사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심한 손상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발견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게 아니라 걔가 먼저 알렸다고 하더군요. 옆집에 가서 짖어서 주인을 구해달라고 알린 거죠.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똑똑이, 우리 똑똑이. 다음 날 아침 용길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약한 상태지만 민정을 알아보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정신 차리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곧 회복되실 거래요. 똑똑이는 어디 있니? 옆집 할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세요. 아버지, 똑똑이가 아버지 목숨을 구했어요. 직접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대요. 용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녀석 정말 고마운 녀석이야.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하방을 아버지 방으로 꾸밀게요. 그리고 똑똑이도 함께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아버지.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똑똑이가 없었다면 용길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생명에게 있는 것이구나. 똑똑이가 나를 불쌍히 여겼던 거야. 네,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민정아, 그래. 너희 집으로 갈게. 이번 일로 깨달았어. 혼자 고집 부리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일주일 후 용길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민정이 병원 입구에 데려온 똑똑이는 주인을 보자마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고 용길 할아버지도 똑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똑똑아,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용길 할아버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겨울 풍경은 차갑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비록 기억은 점점 흐려지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충직한 반려견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네가 알려줘야 해.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더라도 너만은 날 잊지 말아주렴. 똑똑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용길 할아버지의 손을 합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민정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3개월 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민정의 집 작은 정원에서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는 용길 할아버지가 호미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똑똑이가 땅을 파헤치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요. 똑똑아,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우리 상추 심는 곳이야. 용길 할아버지는 웃으며 똑똑이를 타일러 줍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민정이 집 지하층을 개조한 방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석 달, 그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느낍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세요. 대학생 졸업반인 민수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정원으로 뛰어나옵니다. 용길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랬죠. 오, 민수야, 우리 꼬마 도련님 벌써 점심시간이니? 네.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요. 용길 할아버지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을 털며 일어납니다.
똑똑이도 함께 집 안으로 향합니다. 부엌에서는 민정이 식탁을 차리고 있고 손녀 지은이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손 씻고 오세요. 밥 다 됐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모인 가족들,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똑똑이도 자신의 밥그릇 앞에 앉아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똑똑이 이야기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똑똑이가 유명해졌구나. 네, 할아버지를 구한 영웅 강아지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병원 가셔야 하는 거 기억하세요? 용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괜찮아요. 제가 모두 준비해뒀어요. 3시 30분 진료예요. 식사를 마친 후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층이지만 창문을 통해 햇빛이 잘 들어와 밝고 따뜻합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함께 용길 할아버지가 과거 교사 시절 찍은 사진들도 걸려 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마이 메모리북이라고 쓰여 있는 이 노트는 치매 치료 의사가 추천한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이 한 일, 느낀 감정,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날씨는 맑음. 아침에 정원에서 상추 심을 꽃을 준비했다. 점심은 민정이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오후에는 병원에 갈 예정. 용길 할아버지는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글씨는 약간 흔들리지만 이 작업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똑똑이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로 뛰어올라 용길 할아버지 옆에 눕습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오후가 되어 민정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치매 진료를 담당하는 황 교수는 용길 할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한 후 미소 짓습니다. 박 선생님, 상태가 꽤 안정적이시네요. 물론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이라 완전히 멈출 순 없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진행 속도가 많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똑똑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친구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치매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똑똑이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병원에서 시작하는 반려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매개 치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네, 치매 환자분들과 그분들의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사회적 교류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박 선생님과 똑똑이는 정말 적합해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 민정과 용길 할아버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용길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똑똑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주 월요일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는 병원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첫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방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모여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작은 토끼를 데리고 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박지원 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첫 시간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긴장하지만 차례가 되자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길이고 76살입니다. 35년간 수학교사로 일했고 이제는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똑똑이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죠.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자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에게 간단한 명령을 가르치고 함께 미로 찾기 게임을 하는 등 인지 활동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용길 할아버지는 다른 참가자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돗개를 데리고 온 장강철 할아버지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교직에 있었고 공통의 화제가 많았습니다. 용길 씨, 다음 주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 대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좋지요. 오랜만에 장기를 두면 재미있겠네요. 이렇게 용길 할아버지의 사회적 교류는 점점 넓어졌고 똑똑이 덕분에 시작된 이 변화는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민수와 지은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끔 설명 중간에 기억이 끊기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던 습관이 돌아오면서 그의 인지 기능도 자극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것 말이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그게 x의 개수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렇지. 네가 할아버지보다 더 잘 기억하는구나.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용길 할아버지에게 목적 의식을 줍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질병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반려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참가자들은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지요.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똑똑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똑똑이란다. 정말 똑똑한 강아지지. 할아버지가 아플 때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단다. 우와, 진짜요? 용길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똑똑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듣고 똑똑이를 영웅처럼 대합니다. 이날 밤 용길 할아버지는 노트에 특별한 감정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행복했다. 아이들에게 똑똑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와 똑똑이, 아이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8주간의 프로그램 마지막 날은 작은 발표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참가자와 반려동물은 배운 것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특별한 기술보다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과 똑똑이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똑똑이는 절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집을 찾아주었고 위험할 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기억이 되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집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눈물을 훔쳤고 용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치료사가 말합니다. 박용길 선생님과 똑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지요.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용길 할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지역 신문 기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신문에 선생님과 똑똑이 이야기를 실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용길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는 기억을 지켜주는 반려견 똑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 노인 단체와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용길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쇄도했고, 그들은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지요. 민정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용길 할아버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똑똑이도 함께입니다. 그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의 두려움, 반려견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경험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비록 머릿속에서는 사라질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용길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두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날 이후 용길 할아버지는 자신의 노트에 특별한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내 기억이 사라져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영원함인지도 모른다. 1년 후 용길 할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알츠하이머의 진행으로 인해 기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이름을 혼동하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주 이틀 노인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똑똑이와 함께 다른 치매 환자들을 방문하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주는 기쁨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민정의 집 뒷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더욱 풍성해졌지요. 용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어제 심은 것을 오늘 다시 심기도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민수와 지은이에게는 할아버지와 똑똑이의 존재가 특별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사랑 그리고 삶의 연속성에 대해 배웁니다. 어느 봄날 아침 용길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똑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민정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아버지, 다음 주에 치매 환자 가족 글로벌 모임에서 특별 강연 부탁이 왔대요. 아버지와 똑똑이 이야기를 들려달래요. 그래, 좋지. 내가 모든 걸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똑똑이가 도와줄 거야. 우리 둘은 좋은 팀이니까. 용길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민정아, 나는 행운아야.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 대신 많은 것을 얻었어. 너희 가족,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 똑똑이. 똑똑이는 마치 대화를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용길 할아버지의 손을 핥습니다. 그의 충직한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알츠하이머가 용길 할아버지의 기억을 가져갈지라도 그와 똑똑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날의 정원에서 용길 할아버지와 똑똑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진리를 증명하듯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